안녕하세요. 통계데이터과학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된 통계데이터과학과 학과장 박준희입니다. 먼저 저희 학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방송대 학사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사항들을 함께 소개해드린 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통계데이터과학과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과는 1992년에 설립되어서 이미 3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계학과로서의 정체성을 이어왔으며 2020년에는 학과 명칭을 통계데이터과학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기존의 통계학 교육을 기반으로 데이터과학과 관련된 교과목을 추가하며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학과는 7분의 교수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기재 교수님입니다. 이번 2학기에는 여론조사에 의해 표본조사론, 베이즈 데이터 분석 교과목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긍희 교수님입니다. 이번 2학기에는 통계로 세상 읽기, 수리통계학 교과목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학생의 경우에는 확률의 개념과 응용, 그리고 수리통계학 교과목은 수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장영재 교수님입니다. 이번 2학기에는 데이터과학개론, 비정형 데이터 분석 교과목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박서영 교수님입니다. 이번 2학기에는 바이오 통계학 그리고 R 데이터 분석 교과목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자, 한종대 교수님입니다. 이번 학기에 파이썬 컴퓨팅,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교과목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학과장인 저 박준희입니다. 이번 학기에 AI를 위한 수학의 기초, 실험계획과 응용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영미 교수님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교양 교과목인 대학 수학의 이해와 전공 교과목인 통계 패키지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또한 통계 패키지도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학생은 수강 신청이 불가능한 교과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총 7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학과 튜터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학과 튜터라는 고유한 제도가 있습니다. 자, 학과 튜터 제도는 첫 학기 신편입생에게만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학과 튜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 현재 세 분의 튜터 선생님들이 배정되어 계시는데, 어민옥 선생님은 신입생 1학년을 담당하고 계시고, 곽하륜 선생님과 김상미 선생님은 편입생 2학년 및 3학년 학생들을 지역대학별로 나누어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학과 튜터분들이 어떤 도움을 주시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스스로 학습하는 방송대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첫 학기에는 학교의 학사 제도나 학습 시스템 등이 다소 낯설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업 초기에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중간 과제물이나 출석 수업, 시험 등 학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튜터 운영 교과목도 있습니다. 자, 튜터 운영 교과목은 튜터 선생님께서 담당하시는 교과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수강 신청 내역을 보시면 이미 한두 과목 정도가 지정되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1학년은 신입생 1학년은 통계로 세상 읽기, 통계로 세상 읽기. 자, 편입생 2학년은 AI를 위한 수학의 기초. 자, 편입생 3학년은 바이오 통계학. 자, 이런 식으로 튜터 운영 교과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교과목을 공부하시다가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튜터 선생님께 질문하시고 학습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튜터 선생님들이 통계를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학과에서도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잘 답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꼭 첫 학기의 혜택, 학과 튜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튜터 선생님들께 문의하는 방법은 뭐 메일이나 문자 등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 기본적으로는 튜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튜터 홈페이지에는 자료실과 1대1 상담 메뉴 등이 잘 마련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PC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맞춤 정보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면 여기서 튜터 지도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 배정된 튜터 선생님 성함이 표시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 해당 튜터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그곳에서 자료를 확인하시거나 1대1 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페이지는 이제 MyKNOU 로그인 화면인데요. 자, 여기서도 이제 화면 상단에 튜터 지도를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학사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는 수강 신청 기간이 있는데요. 정규 수강 신청 기간은 이미 종료되었고, 대부분은 지정 교과목으로 수강 신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강 신청을 변경하지 않으시고 등록금을 납부하신 분들은 이미 수강 신청 및 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제 설명과 학생회의 안내를 들어보신 후 수강 신청을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등록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수강 신청 및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있으니까 해당 기간에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등록 기간도 추가 수강 신청이랑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랑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업무가 바빠서 등록금 납부를 깜빡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자, 저희 대학은 정해진 학사 일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등록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셔서 등록을 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은 재입학생을 위한 학사 일정입니다. 네. 그래서 재입학생은 신편입생과 수강 신청 기간이 다르고 현재는 최종 수강 신청 기간까지 모두 종료된 상태입니다. 자, 앞으로 다음 학기부터 적용되는 수강 신청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정규 수강 신청 기간 첫째 날에는 입학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만 수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타학과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둘째 날 이후부터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입학학과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 인원에 대한 정원 제한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타학과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은 정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둘째 날 이후부터 열리는 거고요. 이 정원 때문에 이게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까 수강 희망하는 탁과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시다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입학생의 등록 기간도 화면에 안내되어 있으니 등록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강 신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입학 첫 학기에는 우리 학교의 학습 시스템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지정 교과목이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자, 신입생은 12학점, 그러니까 4과목, 편입생은 뭐 15학점, 이렇게 이제 이게 지정 교과목으로 자동 수강 신청이 되는데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수강 신청을 변경하지 않으시면 해당 교과목으로 수강 신청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제 지정 교과목은 필수 교과목이 아닙니다. 자, 이미 해당 내용을 잘 알고 계시거나 기초 전공 지식부터 뭐 차근차근 학습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뭐 해당 교과목을 빼고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대학은 전공 필수 교과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정 교과목은 학습 편의를 위해서 배정된 거니까 수강 신청 변경 기간에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교과목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학년과 관계없이 첫 학기에도 최대 19학점까지 수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학점은 그 모든 학생이 첫 학기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공통 교과목인 원격 대학 교육의 이해이므로 자, 요거 제외하면 첫 학기에도 18학점, 즉 6과목까지 수강 신청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입생은 추가로 6학점 2과목, 편입생은 추가로 3학점 1과목 더 수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타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중에는 수강 신청이 제한된 교과목이 있습니다. 본인 소속 학과 학생이 아니면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수강 신청이 제한된 교과목도 있고, 수강 신청이 가능한 교과목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수강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학과 교과목은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므로 수강을 희망하는 교과목이 있다면 가능한 한 일찍 수강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동일한 교과목이 여러 학과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학과에서 다른 학과에 개설해주는 교과목이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본인 소속 학과, 그러니까 입학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만 수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교과목이 통계데이터과학과와 경영학과에 모두 개설되어 있다. 그러면 통계데이터과학과 학생은 통계데이터과학과에서 개설한 A 교과목만 수강 신청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출석 수업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출석 수업은 정해진 시간에 실시간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평가를 받는 수업입니다. 자, 우리 학과는 같은 학년의 출석 수업 시간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시간표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학과 출석 수업은 시간표가 겹칠 수 있으므로 타학과 교과목을 수강하실 경우에는 출석 수업 일정을 미리 확인하신 후에 수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타학과의 전공 교과목은 우리 학과에서는 전공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반 선택으로 인정되므로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당 화면은 2026학년도 기준의 1학기 및 2학기 전공 교과목이 정리된 전공 커리큘럼입니다. 전공 커리큘럼을 참고해서 학업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학과 사정에 따라서 교과목의 개설 학년이나 개설 학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학과는 동일한 교과목이 같은 학기에 두 번 개설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수강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은 2026학년도 2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의 평가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교양 교과목은 중간 과제물로 중간 평가를 실시합니다. 자, 보시면은 자, 흰색이 지금 교양이에요. 네. 자, 다만 우리 학과에서 개설하는 교양 교과목인 대학 수학의 이해는 자, 요거죠. 아, 요거는 이제 출석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과의 출석 수업은 비대면, 그러니까 줌으로 진행되는데, 자, 이게 이제 교과목별로 3시간 동안 실시간 수업에 참여하신 후 수업 시간에 안내되는 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학년에서 대학 수학의 이해와 AI를 위한 수학의 기초, 이렇게 두 개를 수강한다. 그러면은 지정된 일정에 과목별로 3시간씩 출석 수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중간 과제물 교과목은 출석 수업 없이 과제물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중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또 교과목명 옆에 LMS로 표시된 교과목은 자, 요거랑 요거 자, 요런 것도 지금 LMS 표시가 돼 있죠. 자, 요런 LMS 표시된 교과목은 지금 2026학년도에 LMS 강의실에서 시범 운영되는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른 교과목과 수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추후에 안내되는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 학기 동안의 전체적인 학사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수강 신청과 등록을 마치신 상태이고, 이후 교재를 구입하시고 학습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월 중순부터 학교에서 강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오픈하면 이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온라인 강의는 정해진 기간 동안 수강하시게 되고 강의를 얼마나 성실하게 수강하셨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형성평가입니다. 자, 또한 일부 교과목은 강의에 포함된 연습 문제 풀이도 형성평가 점수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간평가가 진행됩니다. 자, 중간평가는 크게 출석 수업 교과목과 중간과제물 교과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먼저 출석 수업 교과목의 경우에는 참고로 다른 학과의 경우에는 지역대학에 직접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출석 수업을 진행하는 교과목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저희 학과는 줌 수업인데 출석 수업에 참여하신 후에 이제 교과목별로 안내되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평가까지 완료가 되면 중간 평가가 완료됩니다. 자, 반면 중간 과제물 교과목은 출석 수업 없이 과제물만 제출하면 됩니다.
중간 과제물은 학교 홈페이지에 시행 공고가 안내되고 과제명은 학교 시스템에서 확인하신 후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출석 수업을 신청하셨지만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출석 수업 대체 유형으로 변경해서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출석 수업 대체 유형은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 또는 출석 수업 대체 시험으로 진행됩니다. 이후에는 기말 평가가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교과목은 기말 시험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제 소속 지역 대학에서 제공하는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 학과의 출석 수업은 1, 2, 3학년은 과목별로 3회, 4학년은 과목별로 2회 일정이 운영됩니다. 따라서 미리 출석 수업 일정을 확인하시고 참석을 원하시는 날짜의 지역 대학으로 출석 수업 장소를 변경하셔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성적 평가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 성적 평가는 100점 만점의 절대 평가로 진행됩니다. 자, 성적은 형성 평가 20점, 중간 평가 30점, 기말 평가 5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성 평가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학습 진도율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과목별로 학습 진도율 75% 이상을 달성하시면 형성 평가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교과목은 학습 진도율뿐만 아니라 학습 활동, 그러니까 이제 그 연습 문제 풀이 수행 여부도 함께 반영됩니다. 자, 해당 내용은 강의 계획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강의 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는 정답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것 자체를 기준으로 점수가 반영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가급적 꾸준히 학습하시는 것이 좋은데, 근데 이제 몰아서 공부하시는 경우에는 하루에 과목당 최대 7강까지만 학습 진도율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강 이상을 수강하시더라도 강의는 시청하실 수 있지만 8강, 그러니까 8번째 강 이후부터는 학습 진도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루에 조금씩 꾸준히 수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중간 평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석 수업 교과목과 중간 과제물 교과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중간 평가는 총 30점 만점으로 평가됩니다. 먼저 출석 수업 교과목의 경우에는 출석 수업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평가가 완료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석 수업도 듣고 이제 그 평가, 그러니까 그 뭐 과제물, 뭐 퀴즈 등의 평가까지 응시를 하셔야 이제 점수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아예 그 평가 자체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출석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시거나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출석 수업 대체 유형으로 변경하셔서 해당 교과목에 맞는 대체 과제물 또는 대체 시험으로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석 수업 대체 유형은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되고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 7일에 출석 수업을 신청을 하셨는데, 자, 9월 7일에 신청을 하셨는데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대체 평가로 변경되는 게 아니고 이제 본인이 해당 교과목을 출석 수업 대체 유형으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평가 대상자로 지정된 학생만 해당 평가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점수도 평가 대상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중간 과제물 교과목은 출석 수업 없이 진행됩니다. 이제 학교에서 안내되는 과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제출 기간 내에 과제물을 제출해서 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저희 학과 중간 과제물은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석 수업은 우리 학과의 경우 비대면 줌으로 진행됩니다. 출석 수업 대상 교과목은 한 교과목당 3시간씩 진행되고 출석 수업 대상 교과목 수만큼 출석 수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출석 수업에 참여하신 후에는 교과목별로 이제 평가 방식에 따라서 이제 뭐 과제물 또는 뭐 퀴즈 등의 평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석 수업 일정은 매 학기마다 달라지고 출석 수업 과제물 제출 기간도 출석 수업 일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강하는 교과목의 출석 수업 일정과 안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출석 수업 일정과 관련된 사항은 학과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리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일정을 확인하셔서 출석 수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수업의 세부 시간표는 변경이 될 수 있어서 보통
그 출석 수업 시작 7에서 10일 전에 최종 확정됩니다. 따라서 출석 수업에 참여하시기 전에 반드시 최종 시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석 수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출석 수업을 수강하시는 지역대학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출석 수업 장소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학과는 출석 수업을 모두 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출석 수업 장소 변경은 사실상 출석 수업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9월 7일 서울지역대학에서 진행되는 2학년 출석 수업을 신청하셨는데, 자, 해당 날짜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경기지역대학에서 10월 11일에 같은 교과목의 출석 수업이 운영된다면 출석 수업 장소를 경기지역대학으로 변경해서 10월 11일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석 수업 장소 변경은 수업 시작일 10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출석 수업은 청강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청된 출석 수업에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변경 방법은 학사정보, 출석 수업, 장소 변경 메뉴에서 교과목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출석 수업 장소 변경은 출석 수업에 대한 지역 대학만 변경되는 거고 소속 지역 대학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교과목의 출석 수업이나 출석 수업 대체 시험, 기말 시험 등은 어, 기존 소속 지역 대학에서 그대로 응시하시면 됩니다. 즉 출석 수업 장소 변경은 해당 교과목의 출석 수업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소속 지역 대학과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출석 수업으로 지정된 교과목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 수업 대체평가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석 수업 대체평가는 시험 또는 과제물의 형태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만 교과목별 대체평가 유형은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시험 또는 과제물로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자, 출석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 수업 대체 유형 변경 기간에 반드시 대체 유형으로 변경 신청을 하신 후 대체 평가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학사정보, 출석 수업, 유형 변경 요 메뉴에서 교과목별로 출석 수업 대체 유형을 선택한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후 해당 교과목의 유형에 맞는 대체 시험 또는 대체 과제물로 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대학은 시스템상 평가 대상자로 지정된 학생만 해당 평가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점수도 평가 대상자에게만 반영됩니다. 따라서 출석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 유형으로 변경 신청을 하신 후 대체 평가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간 과제물로 평가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학기 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중간 과제물 공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과제물 제출 메뉴에서 교과목별 과제명 옆에 확장자를 클릭하시면 과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제물에서 안내하는 사항에 맞게 과제를 작성하신 후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말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말평가는 교과목에 따라 오프라인 시험 또는 기말 과제물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먼저 오프라인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기간 중 원하는 시험일과 시험 시간, 교과목을 직접 선택해서 신청하신 후 신청한 일정에 맞추어 지역대학이나 학습센터 등을 방문해서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시험에 응시하시게 됩니다. 시험 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임의로 시험일과 장소를 배정하게 되므로 원하는 일정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기간에 시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방식은 객관식으로 진행되고 과목당 25분씩 응시하게 되고 1회에 최대 3과목까지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말시험 대상 교과목이 6과목인 경우에는 2회에 나누어서 시험을 신청해서 응시하시면 됩니다. 반면 기말 과제물로 평가하는 교과목은 중간 과제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제물 제출, 기말 과제물 제출 메뉴에서 과제를 확인하신 후 제출 기간 내에 시스템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태블릿 PC 시험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태블릿 PC를 이용한 IBT 시험에 대한 안내입니다. 우리 대학의 기말 시험과 출석 수업 대체 시험, 계절 수업 시험은 모두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진행됩니다. 시험은 지역대학이나 학습센터, 학습관 등에서 응시하게 되고 본인이 신청한 시험일과 시험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신청 기간에 시험일과 시험 장소를 미리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임의로 배정하게 됩니다. 시험 방식은 태블릿 PC를 이용한 객관식 시험으로 진행됩니다. 태블릿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시험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있는 튜토리얼 영상을 미리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은 장학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에는 다양한 장학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내 장학금도 다양한 종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학금마다 지원 대상과 감면 금액이 모두 다르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장학제도가 있는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하시고 장학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졸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 수업 연한이 있습니다. 신입생으로 입학하셨는지 편입생으로 입학하셨는지에 따라 필수 수업 연한이 다르며 필수 수업 연한을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필수 수업 연한을 채웠다고 해서 모두 바로 졸업하는 것은 아니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별 학습 계획에 맞춰서 수강 계획을 잘 세우시고 졸업 소요 학점을 차근차근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졸업에 필요한 총 취득 학점은 130학점 이상입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교양은 24학점 이상 이수하셔야 하며 1학년 신입생은 전공 51학점 이상, 2학년 편입생은 전공 60학점 이상, 3학년 편입생은 전공 69학점 이상을 이수하시면서 총 취득학점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편입생의 경우에는 인정학점을 포함한 기준이므로 졸업학점을 계산하실 때 이 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수 수업 연한에 맞춰 졸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맞지만 직장이나 가정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졸업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수 수업 연한에 맞춰 졸업하는 것에 너무 부담을 갖기보다는 본인의 학습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만의 학습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졸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학교 홈페이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한 번만 로그인 하시면 통합 로그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시스템에 별도로 다시 로그인하지 않아도 동시에 로그인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맞춤 정보 홈페이지입니다. 자, PC에서 접속하시면 학습하기 영역에 현재 수강 중인 교과목 목록이 표시됩니다. 자, 여기서 학습하기를 클릭하시면 유노 캠퍼스로 연결되어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맞춤 정보 페이지에서 학사 정보, 마이KNOU 학사 정보를 클릭하시거나 마이KNOU 학사 정보에 직접 접속하신 경우에도 유노 캠퍼스를 누르시면 유노 캠퍼스로 연결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유노 캠퍼스 PC 화면으로 매체 강의가 등록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교과목에 대해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 자료실에는 강의 노트 등 학습에 필요한 자료가 업로드되고 강의 공지에도 공지사항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서 담당 교수님 홈페이지의 자료실이나 공지사항에 안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학습하실 때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026학년도에 LMS 강의실에서 시범 운영되는 교과목은 유노 캠퍼스가 아닌 LMS에서 강의를 수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시는 경우에는 추후 안내되는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유노 캠퍼스는 모바일 앱도 제공하고 있어서 모바일 기기로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실습이 있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영상만 시청하는 것보다 직접 실습을 함께 진행하면서 학습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동 중에도 학습을 하실 수 있고 영상을 미리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환경에서도 강의 진도율은 정상적으로 누적됩니다. 다만 형성평가 점수를 반영받기 위해서는 형성평가 기간 중 한 번 이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형성평가 결과가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강의는 학습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반복해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출석 수업에 참여하실 때에는 줌을 이용하게 되지만 출석 체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줌에 바로 접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이KNOU의 출석 수업 메뉴에서 강의실 입장을 통해 접속하셔야 전산으로 출석 체크가 진행됩니다. 또한 접속이 이렇게 중간에 끊어질 수가 있죠. 자, 그때도 같은 방법으로 강의실 입장을 통해서 다시 접속하셔야 출석 체크가 이어서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줌 링크를 직접 실행해서 접속하지 마시고 반드시 마이 KNOU를 통해서 강의실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교재 구입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강 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실 때 교재 대금을 함께 납부하신 후 출판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택배 배송 주소를 등록해서 배송받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출판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교재를 구입하시거나 지정 서점에서 직접 구입하시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자격증과 카페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과는 학과 전공 수업을 충실히 따라오시면 빅데이터 분석 기사, 사회조사 분석사 2급,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같은 자격증은 별도로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하지 않더라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격증 시험에서 요구하는 주요 내용들이 저희 학과 전공 교과목에서 배우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를 취득한 후 실무 경력이 필요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학과 수업만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닙니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 전문가에 필요한 이론적인 내용 역시 우리 학과 전공 교과목에서 대부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학과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별도의 수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증 시험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은 우리 학과 전공 교과목에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교과목을 수강할지 고민하실 때에는 관심 있는 자격증의 시험 범위도 함께 참고하셔서 수강 계획을 세우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근희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카페는 학과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곳은 아닙니다. 자, 예전에 운영되었던 학과 자료나 학습 자료 등이 많이 올라와 있으므로 이전 자료나 학습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경우에는 가입 후 승인을 받아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과 사무실입니다. 자,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학교 공지사항과 학과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사 일정이나 각종 안내사항들이 이제 대부분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되므로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지사항을 확인하신 후에도 해결되지 않거나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화면에 보이는 학과 메일 또는 학과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겁니다. 이상으로 통계데이터과학과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계데이터과학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